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검찰총장의 마지막 퇴근입니다. 문무일 총장 퇴임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이 오늘 2년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나서 그야말로 마지막 퇴근을 이제 했는데요. 문무일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대검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간략한 퇴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로써 1988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에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검찰총장은 총 8명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나요? 이게 비공개 퇴임식이었기 때문에 퇴임사라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서 좀 결이 다른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검찰 불신이 쌓여온 과정을 되살펴보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청산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만들었고 또 검찰 개혁위원회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 수사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대검의 인권부를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주요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의 이런 이제 그 일들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는 경찰청을 찾아갔다면서요? 그렇죠.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4일 만에도 경찰청을 방문해서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퇴임을 하루 앞둔 어제도 이 경찰청을 찾아가서 민감용 경찰청장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완수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좀 왕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또 민감용 경찰청장의 퇴임이 이제 1년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달라 이런 좀 덕담도 했다고 합니다. 이 취임 직후 그리고 퇴임 후 이렇게 경찰총장을 찾아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이제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흐뭇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내일부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기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25일 0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는 시작이 되는 건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좀 임명장을 받고 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대검으로 첫 출근을 한다. 이렇게 좀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에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검찰 지휘부 교체, 인사 이게 제일 큰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은 새로운 수장이 취임을 하면 이 선배들이 전부 용퇴하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8기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였기 때문에 무려 5기수가 지금 차이가 나서 인사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 14명이 검찰을 떠나기로 공개적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8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2-3명 정도는 더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더군다나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이 검사장 숫자 자체가 외부의 감축 요구 그리고 법무부 탈검찰화 등으로 계속 줄어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에 검찰 지휘부 물갈이 비율은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 이걸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검찰총장이 해줘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이 피의 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놓고 서로를 겨눈 듯한 이런 갈등 양상을 또 보이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현상도 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만 보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 총리가 된 영국의 트럼프입니다. 네, 보리스 존슨.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을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지 시각 24일 신임 총리로 취임식을 가졌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브렉시트 문제 아주 강경파죠.
그렇습니다. 이 브렉시트 의제를 정치권 한가운데로 가져온 장본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도 찬성 진영을 좀 선두에서 이끈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월 31일까지 유럽연합하고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행하겠다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 이후에 어떤 국제 금융 상황의 변화 이런 것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 바로 직후에 왜 총리직에 도전을 안 했었죠? 그때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국민투표 결과가 이 브렉시트 찬성 결론이 나오면서 예. 사실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모두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 독립당을 당시에 만들어서 브렉시트 주장을 했고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도 아예 브렉시트 당을 만들어서 나온 이 나이젤 페라지라는 사람은 당시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데다가 당시에 또 이 브렉시트 찬성파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좀 입씨름을 벌이는 좀 분열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요. 당시에 보리스 존슨은 출마를 좀 고민하던 상황에서 의지를 꺾고 테리사 메이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냈었습니다. 네. 근데 영국의 트럼프가 별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괴짜라는 건데요. 외모부터가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 전혀 손질하지 않은 듯한 이 마구 헝클어진 헤어스타일을 좀 고집스럽게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보리스 존슨은 1987년에 더 타임즈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때 인용 조작으로 해고가 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1989년에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벨기에 특파원으로 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유럽연합 체제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기사를 계속 써서 또 논란을 일으킨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1994년에 퇴직을 한 이후에 1997년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정치권 진출을 시도했지만 이때는 낙선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2001년에는 이 선거에 나가서 정계 입문에 성공한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괴짜들이 자꾸 권력을 잡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참 불안한 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